이번 강의에서는 로컬 데이트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로컬 데이트 클래스에 있는 오브 메소드를 이용해서 2025 6이라고 적으면 2020년 5월 6일이 저장되어 있는 로컬 데이트 타입의 인스턴스가 반환이 됩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로컬 데이트는 년, 월, 일만 저장되는 타입의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또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는 클래스가 있죠. 이 클래스는 년, 월, 일, 시분, 초를 다 저장할 수 있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컬 타임이라는 클래스는 시분, 초만 저장하고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클래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올라와서 이번에는 로컬 데이트.now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날짜가 저장되어 있는 인스턴스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로컬 데이트에는 지금 현재 날짜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트2 인스턴스가 지금 생성이 됐죠. 그리고 데이트1.toString으로 데이트1에 저장되어 있는 시간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5월 6일 이 해당 포맷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데이트2를 또 출력을 해보면 마찬가지 toString이 호출이 되면서 현재 날짜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java.time.temporal 패키지에 있는 크로노 유닛, 지금 색깔이 보라색이죠. enum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해당 enum에 있는 enum 멤버인 years를 적고 between 메소드를, 그러니까 enum도 클래스처럼 사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between 메소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between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트1과 2를 입력을 하면 두 날짜 사이에 몇 년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between 메소드는 long 타입으로 리턴을 하죠. 실행을 한 결과를 보면 3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캘린더와 데이트를 이용해서 날짜 연산할 때보다 훨씬 편해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months.between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로노 유닛이 빠져 있죠. 위로 올라가 보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지금 크로노 유닛에 있는 인원 멤버들을 다 임포트 스태틱으로 설정을 해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로노 유닛 인원에 있는 이 해당 인원 멤버들은 인원 이름 없이 그냥 인원 멤버들만 바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임포트 스태틱 설명하고 있는 강의를 한번 더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포트 스태틱은 반복적으로 어떤 클래스나 인원 이름들을 계속 사용하기가 코드 적을 때도 불편하고 또 가독성도 떨어질 것 같을 때는 이렇게 임포트 스태틱을 사용하면 좀 더 코드가 간결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그래서 크로노 유닛이 지금 빠져 있고 months, 그러니까 인원 멤버만 바로 적는 것을 볼 수 있죠. months.between 해서 데이트1, 데이트2를 입력하면 두 날짜 간에 몇 개월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6개월 차이가 난다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때 몇 년 몇 개월 차이 나는데 그 몇 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개월만 반환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3년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그 3년을 months로 월로 변환해서 반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2개월 차이가 난다. 근데 months.between이 그 나머지 2개월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3년 2개월이니까 36 더하기 2에서 38개월을 반환하는 그런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총 몇 개월 차이가 나는지를 반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days enum도 between을 호출을 했을 때 데이트1과 데이트2의 며칠 차이가 나는지, 그랬을 때 1113일 차이가 난다고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크로노 유닛 enum을 이용하지 않고 로컬 데이트 타입의 인스턴스를 이용해서도 두 날짜 간의 간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트1.until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트2를 입력을 하고 years라고 적어주면 데이트1과 데이트2가 몇 년 차이가 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enum을 사용을 해도 되고 이 로컬 데이트의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도 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더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1.until 데이트2 하고 months 하면 몇 개월 차이가 나는지 또 며칠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크로노 유닛 enum을 이용했을 때랑 로컬 데이트 클래스에 있는 until 메소드를 이용했을 때랑 결과가 똑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date1.until date2 두 번째 아규먼트가 없죠. 오버로딩 되어 있는 until 메소드를 이용을 했을 때 두 날짜 간의 차이가 저장되어 있는 인스턴스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때 반환되는 인스턴스 타입이 period 타입의 인스턴스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period 타입의 인스턴스 P를 이용해서 getYears 메소드를 호출하면 3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p.getMonths 하면 몇 개월 차이가 나는지, 이때는 몇 년 차이가 나는지를 월로 환산한 게 아니고 그냥 3년 하고 나머지 몇 개월 차이가 나는지를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개월이 없었죠. 그냥 딱 3년 차이가 났기 때문에 3년 0개월, 그리고 p.getDays 하면은 18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몇 개월 며칠 차이가 나는지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period 타입의 인스턴스를 반환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period 클래스에 있는 클래스 메소드인 between 메소드를 이용해서도 두 날짜 간의 차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1이랑 데이트 2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몇 년 몇 개월 며칠 차이가 나는지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period 인스턴스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p2.getYears, getMonths, getDays 하면은 똑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 로컬 데이트 클래스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날짜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메소드를 보시면 이 파라미터로 받는 타입이 temporal amount 타입으로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temporal amount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는 두 클래스가 있는데, 하나는 period이라는 클래스고 또 다른 하나는 이 duration이라는 클래스입니다. 이때 duration 클래스는 시분초, 몇 시간 몇 분 몇 초 차이가 나는지만 저장되어 있는 temporal amount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이고, 이 period 클래스는 몇 년, 몇 개월, 며칠 차이가 나는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근데 period과 duration 두 클래스 모두 temporal amount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파라미터로 temporal amount 타입으로 지금 업캐스팅해서 파라미터를 받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연산을 하고 싶으면 period.of 메소드를 이용해서 1년 3개월 5일을 저장하고 있는 period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아규먼트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 3개월 5일이 더해져 있는 로컬 데이트 타입의 인스턴스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로컬 데이트 타입의 인스턴스의 toString이 println을 통해서 출력이 되면서 결과를 보시면 2021년 8월 11일이 출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2020년 5월 6일에서 1년 3개월 5일이 더해진 날짜가 출력이 된 것입니다. 뺄 때도 마찬가지 period.of 메소드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period.ofmonths라는 또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에 5를 입력을 하면 5개월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period을 반환을 합니다. 그 period을 마이너스에 입력을 하니까 5개월 이전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6일에 5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니까 2019년 12월 6일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java.time 패키지에 있는 period 클래스에 가보시면 여러 형태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연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메소드 목록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PI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년월일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분초, 년월일, 시분초 모두 저장할 수 있는 로컬 데이트 타임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로컬 데이트와 거의 흡사합니다. 로컬 데이트 타임.of 라고 적고 년월일, 시분초를 적으면 해당 년월일, 시분초가 저장되어 있는 로컬 데이트 타임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로컬 데이트 타임.now 하면 현재 년월일, 시분초, 현재 날짜와 시간이 저장되어 있는 인스턴스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현재 날짜와 시간이 지금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로컬 데이트 타임 오브는 내가 설정한 시간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크로노 유닛에 있는 인엄들을 통해서 between 메소드를 이용해서 또 두 로컬 데이트 타임의 차이를 또 계산할 수 있겠죠. 몇 년 차이가 나는지, 몇 개월 차이가 나는지, 며칠 차이가 나는지, 몇 시간 차이가 나는지, 몇 분 차이가 나는지를 전부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몇 년, 몇 개월, 며칠 차이가 난다가 아니라고 했었죠. 차이를 연도로 몇 년 차이가 나는지, 몇 개월 차이가 나는지, 날짜로 1로 환산했을 때 총 며칠 차이가 나는지, 분으로 환산했을 때 총 몇 분 차이가 나는지로 리턴하는 메소드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컬 데이트 타임도 마찬가지 until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또 연산을 할 수 있고, 이 로컬 데이트와 연산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시분초만 추가가 됐지 똑같기 때문에 방법은 실행해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years 메소드나 마이너스 days, 그리고 with year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1년 뒤로 갈 수도 있고, 또 2년 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년도를 2019년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또 with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그 달의 첫 번째 날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with 메소드는 temporal adjuster 이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그러니까 이 타입으로만 업캐스팅을 해서 날짜를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emporal adjuster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해주는 메소드들을 통해서 연산을 하는 그런 메소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first day of month를 이용을 하면 지금 설정되어 있는 날짜에 그 달의 첫 번째 날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소드는 보시면 그 달의 마지막 날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달의 마지막 일요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의 다음 주 금요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temporal adjusters 인터페이스에 가보시면 많은 메소드들이 있겠죠. 그 메소드들을 보시면서 좀 더 많은 활용법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local time 타입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분초만 저장하고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local time.of 하면 1시 10분 20초가 저장되어 있는 local time을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2시 11분 50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나노세컨드입니다. 10억분의 1초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캘린더와 데이트는 밀리세컨드까지만 지원을 했었다면 로컬 타임 같은 경우는 나노세컨드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나노세컨드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로컬 타임 좀 나오라고 하면 현재 시각을 저장하고 있는 로컬 타임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타임 1과 2와 3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또 그 크로노 유닛 이넘에 저장되어 있는 이넘 멤버들을 이용해서 비트윈 메소드를 사용해서 두 시각이 몇 시간 차이가 나는지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데이트 타임도 로컬 타임도 마찬가지 언틸 메소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위에 로컬 데이트와 로컬 데이트 타임과 똑같습니다. 이때 지금 비트윈 메소드를 사용했었죠. 위에서는 이제 퓨어리어 클래스에 있는 비트윈 메소드를 이용해서 몇 년, 몇 개월, 며칠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몇 분, 몇 초 차이가 나는지는 퓨어리어 클래스가 아니고 듀레이션 클래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듀레이션과 퓨어리어 모두 템포럴 어마운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퓨어리어 클래스는 몇 년, 몇 개월, 며칠 차이가 나는지 알아볼 때 사용하는 클래스이고 듀레이션은 몇 시간, 몇 분, 몇 초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기 위한 클래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임1과 타임2가 몇 시간, 몇 분, 몇 초 차이가 나는지를 저장하고 있는 듀레이션 인스턴스를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듀레이션을 통해서 몇 초가 차이가 나는지, 몇 나노세컨드가 차이가 나는지 등을 메소드들을 통해서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듀레이션.of 메소드를 이용해서 55초가 저장되어 있는 듀레이션을 생성을 하고 로컬 타임 인스턴스인 타임1. 마이너스 메소드에 듀레이션을 입력을 하면 55초 전으로 가겠죠. 타임1. 플러스라고 적고 이 플러스 메소드가 여러 개 오버로딩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템포럴 어마운트 타입으로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두 개의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또 시간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0초 뒤로 타임1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전에 심플 데이트 포맷을 이용해서 날짜의 포맷을 바꿔서 출력하는 방법을 배웠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java.time 패키지에서는 데이트 타임 포매터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매터 클래스를 이용해서 of 패턴 메소드를 호출하고 이 패턴 문자를 이용을 하면 이 포맷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또는 파싱할 수 있는 포맷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local date time 타입의 인스턴스를 통해서 해당 instance.format이라고 메소드를 호출하고 아규먼트로 해당 포매터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포맷대로 변환이 된 날짜의 문자열이 반환이 됩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기존 local date time에서 반환하는 것에는 보시면 이 사이에 t가 있었습니다. 문자열 t. 근데 지금 t가 없고 이 date time 포매터 그러니까 df에 설정된 이 포맷으로 지금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마찬가지 date time 2도 포맷 이 형태로 바꿔서 출력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5월 24일 그리고 t가 없죠. 그래서 이 데이트타임 포매터 클래스와 데이트타임2에 있는 포맷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날짜를 출력하는 표현 방식, 포맷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데이트타임 포매터를 또 하나 더 생성했습니다. df2를 생성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이 포맷으로 입력을 받았습니다. 입력을 받고 로컬 데이트 클래스에 있는 pass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날짜를 로컬 데이트 타입으로 변환을 합니다. 이때 pass 메소드의 두 번째 아규먼트로 사용자가 입력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 포맷 인스턴스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을 해당 포맷을 통해서 파싱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이 로컬 데이트로 바꿉니다. 이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더 어려운데 한마디로 사용자가 입력한 날짜를 이 df2 포맷으로 변환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문자열이 아니고 로컬 데이트 타입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date3. as start of day 하면은 아까 사용자가 입력한 것은 연월 1까지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월 1에 0시 0분 0초로 설정을 한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또 변환을 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은 연월 1까지만 입력을 했지만 내가 현재 로컬 데이트 타입이 아니고 로컬 데이트 타임 타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at start of day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0시 0분 0초로 설정된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이 돼서 리턴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 타임 4를 출력을 해보면 한번 입력을 다시 해서 결과를 봐보겠습니다. 2022년 2월 22일 입력을 하면 그렇죠. 이 지금 t가 붙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아직 변환이 안 됐죠. 그래서 그냥 0시 0분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로컬 데이트 타임의 toString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date3.addTime 메소드를 이용해서 1시 15분 55초로 설정을 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로컬 데이트를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0시 0분 0초가 아니고 여기 addTime에 설정한 1시 15분 55초로 설정된 로컬 데이트 타임이 반환이 되죠. 그리고 아까 만들어뒀던 이 포맷으로 변환을 하려면 해당 포맷 메소드를 이용해서 로컬 데이트 타임의 인스턴스를 입력을 하면 포맷이 바뀌어서
문자열이 또 반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가 빠져있는 지금 DF 포맷대로 지금 변환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날짜와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로컬 데이트, 또 로컬 데이트 타임, 로컬 타임 등을 배워봤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캘린더와 데이트를 사용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 로컬 데이트들, 그러니까 java.time 패키지 밑에 있는 시간 관련된 클래스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컬렉션 중에 하나인 리스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